러시아의 군사력이 빠르게 소모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첨단 기능이 없는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앞세워 돌격을 외친다고 치를 수 없는 것이 현대전입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자국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여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을 포함하여 탱크, 장갑차, 전투헬기, 전투기, 병력에서 너무나 많은 전력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제조 강국에서 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를 비롯해 서방에서 첨단 부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실된 전력을 복구하는 것도 십수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빠르게 소모되는 모습이 나오고 나토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함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두 나라의 표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나라가 중국이고 나머지 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중국은 세계 중심을 여전히 외치면서 다른 나라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중국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자신감만큼은 세계 최강인 중국은 국경 분쟁에서 소련과 맞짱을 떴습니다. 1960년부터 1966년까지 5,000번이 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병력 수에서 15배나 많았던 중국 인민군은 초반의 승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련의 기계화 부대의 국경 수비대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소련군 남하로 전면전의 위협을 느낀 중국은 대만 통일을 가로막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이 소련의 군사 개입을 경고하면서 다행히 전면전은 피했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상대할 때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할 만큼 무서운 나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보다 중국보다 아래가 아닌가 하는 묘한 자신감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러시아의 전투력을 보고 중국 군사력을 재평가하려는 서방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국은 러시아가 더 망가지기를 바라고 망가질수록 북한처럼 중국에 의존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핀란드라 부르는 이 나라는 자국민이 부를 때는 핀란드로 부르지 않고 국명을 수옴이라 부릅니다. 수오는 우리말로 숲을 나타내고 미는 호수를 의미합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영화 카몸의 식당의 배경이 된 나라이며 전략적인 외교로 서방과 러시아 모두의 환심을 가지게 만들면서 나토와 러시아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주국방에 게으르지 않았고 경제 발전과 복지까지 세 가지를 얻은 나라입니다.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3배가 넘는데 인구수는 10분의 1 수준인 넓고 여유로운 나라이며 유엔이 매년 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5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차지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무민 그리고 자일리톨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핀란드가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핀란드에 대해서는 나토에서 가입하라고 부채질하던 나라였습니다. 중립국을 표방해온 핀란드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미국 서유럽 중심의 군사 동맹체인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나토의 동진의 경련을 일으키며 우크라이나를 통해 본보기를 보이려 했던 푸틴에게는 정말 너무 아픈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서방에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 무척이나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협박 외에 내세울 카드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힘을 빼버렸고 보이지 말아야 할 밑바닥을 보였습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이처럼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가 대한민국처럼 절묘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러시아는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 동맹국이 되면 나토 동맹국과 접한 러시아 국경 길이는 2배 이상 늘어나죠. 북유럽에서 군사적 중립 형태를 취하던 핀란드가 나토군의 최전방 방패가 된다 하니 나토는 환영하고 나토의 동진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거부감을 보여온 러시아에게는 재앙인 셈입니다. 지도를 보면 러시아에 왜 재앙이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터키가 흑해를 사이에 두고 나토의 동남쪽에 있고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나토 동쪽 국경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의 핀란드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2022년 현재까지 나토가 러시아를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분개했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가장 우려했던 바로 거대한 동맹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를 셀프 포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주목하면서 서방이 반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외세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을 키워왔고 유럽에서 보기 드문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며 100년 이상 러시아를 방어하며 쌓아둔 러시아에 대한 막대한 군사 정보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정규군이 28만 명이며 예비군 90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핀란드 남성 4분의 3이 군필자인 나라입니다. 핀란드 국방 분석가인 스테판 포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핀란드 군대는 전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유능하고 핀란드는 매년 대규모 징집병을 모집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공격에 방어하는 방법을 훈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나토 가입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토라는 안보 동맹의 보호를 받으려는 게 아니다. 평화를 위해 나토의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때부터 2달 이상이 이어지는 지금까지 서방이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가 핀란드의 신속한 나토 가입입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를 모두 잃는 것은 푸틴에게 최악의 악몽이 되겠지요. 그런 이유로 전쟁의 기운이 어떤 형태로 변해갈지 더 불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나토로부터 실질적인 침략 위협을 받는다 느끼게 되면 지금은 위협용이지만 핵이라는 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바라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소모를 가속화시키려는 목적도 작지 않습니다. 사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처럼 나토 가입을 절실히 원하진 않았습니다.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나토와 파트너십을 맺어왔지만 나토 동맹국에 정식 가입하는 것보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러시아와 건설적인 안보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발트 3국이 2004년 EU와 나토에 동시 가입할 때도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유지하는 것에 논쟁조차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러시아를 주적이라 명시한 나토에 핀란드가 가입하게 되면 핀란드는 적게 잡아도 3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징집되는 젊은이는 더 긴 시간 병역 의무를 할 수도 있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때 누리던 안정감도 누릴 수 없어집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핀란드는 확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전쟁의 양상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도 불분명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전쟁 원인을 두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해도 러시아가 제국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러시아가 단시간에 변화할 거란 기대는 어리석은 일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푸틴이 권좌에 있는 한 1320km 국경을 접한 핀란드는 대안을 찾아야 했고 현재 핀란드의 시각에서 영토 방위에 관한 한 나토 가입 외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면서 초토화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본 주변국이 알아서 나토를 피해가거나 나토가 동진을 멈춘다며 러시아에 약속하는 것이 푸틴이 원한 그림인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핀란드는 1809년부터 1917년까지 108년간 러시아 제국 지배 하에 있다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의 침공을 받아 2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핀란드는 이때의 역사를 교훈 삼아 철저히 전쟁을 피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서방과 미국과도 가깝게 지내는 외교 안보 전략을 철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들이 그토록 싫어하면서 굴욕이라느니 수치라느니 이야기하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당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두 세력 모두가 원하는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이런 모습이면 저자세 굴욕 외교라 하고 동맹을 훼손하는 짓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말한 것처럼 어쨌든 한국은 미국을 선택한 나라이고 중국은 6.25 전쟁에서 적으로 만난 사이이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요.
러시아에 대한 핀란드의 저런 외교 모습도 우리나라 보수가 볼 때는 굴욕이라 단정할 것입니다. 침략했던 인접한 강대국의 눈치를 알아서 살핀다.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굴욕 외교다. 핀란드나 문재인 정부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본이나 미국이 되면 같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최근 한국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혹은 운전자론이라 불렀고, 핀란드의 전략을 국제 정치학에서 핀란드화라고 불러왔습니다. 핀란드화를 서방에서 비하했던 것도 사실이고 비겁한 외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핀란드 내에서는 조금의 논란도 없었습니다. 분쟁에 휘말림 없이 평화와 경제, 복지라는 분명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핀란드화 전략의 종식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핀란드 전략을 보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제1의 가치로 삼았던 핀란드가 급진적 우경화로 변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한다 해도 러시아를 과도하게 도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인접국인 노르웨이 모델은 핀란드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되더라도 자국 내에 해외 군사 기지를 설치하지 않고 외국 군대나 외국 군대가 운용하는 사드 같은 군사 시설을 들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략했겠냐면서 미군을 받아들이면 핀란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글쎄요, 더 안전해지는 것이 핀란드일지 미국일지 그건 생각해 봐야겠지만, 나보다 강한 외세가 일단 들어오면 그 외세는 내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마찰과 충돌 없이는 통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으며,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성질이 조금 다른 거대한 위협을 내 집으로 불러들여 안방을 내주는 것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손님과 친구는 따로 있을 때 가끔 서로 방문하고 술 한잔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동맹은 상호 보완하는 것이지 어느 나라 군대가 주둔하느냐에 따라서 평화를 비롯한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식의 일방적 의존을 당연시하는 그런 사고는 자존심이나 자긍심 이런 것이 바닥일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오매불망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평화로움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